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자식이 표정이 굳어버리고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했는데 며느리가 그날 이후로 발걸음이 뜸해지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충고를 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잖아요. 문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요. 사랑도 충분해요. 걱정도 진심이에요. 문제는 말이에요.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과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조금씩 약해져요.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말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생각한 것들이 그대로 입 밖으로 나와버려요. 걸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뇌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말의 온도를 딱 1도만 높여보세요. 주변이 달라져요. 자식이 전화를 먼저 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찾아와요. 친구들이 다시 곁에 머물러요. 이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72살 박정임 씨예요. 자식들이 명절에 잘 안 왔어요. 오더라도 금방 가버렸어요. 서운하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으셨어요. 어느 날 큰딸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좀 무서워요.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시잖아요. 박정임 씨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날 밤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로 내가 그랬나? 그리고 깨달으셨어요. 맞았어. 내가 매번 지적했었네. 내가 매번 가르치려 했었네. 그날 이후로 박정임 씨가 딱 하나만 바꾸셨어요. 지적하기 전에 3초를 참기로 했어요. 3초 동안 이 말을 해서 관계가 좋아질까 생각하기로 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래 있다 갔어요. 먼저 전화도 했어요. 박정임 씨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 말은 마음의 온도예요. 아무리 뜨거운 마음도 차가운 말로 전달되면 상대방한테는 차갑게 느껴져요. 반대로 평범한 말도 따뜻하게 전달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달라져요.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예쁜 말하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하트 2번 톡톡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공유돼요. 왜 예쁜 말이 중요한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가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듣는 말 중에서 부정적인 말 하나가 긍정적인 말 5개의 효과를 상쇄한다는 거예요. 5번 칭찬해도 1번 잔소리하면 다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잔소리를 몇 번이나 할까요? 1번이 아니에요. 2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무심코 나오는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에요. 자식이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75살 이강수 씨예요. 아들이 2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거의 안 해요. 명절에 와도 금방 가버려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물으면 바쁘다고 해요. 이강수 씨는 서운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나쁜 아버지인가?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잔소리만 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 주신 적이 있으세요? 매번 돈은 잘 모으고 있냐? 운동은 하고 있냐? 건강은 챙기고 있냐? 이강수 씨가 할 말이 없으셨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었는데 아들한테는 잔소리로 들린 거예요. 며느리가 발길을 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70살 김말래 씨예요. 며느리가 처음엔 자주 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집사람이 오기가 좀 힘들대요. 왜? 엄마가 올 때마다 뭔가 지적하시잖아요. 애 옷을 왜 그렇게 입혔냐? 밥은 왜 그렇게 차렸냐? 청소는 왜 이렇게 했냐? 김말래 씨가 억울하셨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내가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도와주는 마음이었어도 받는 사람한테는 지적으로 들려요. 걱정하는 마음이었어도 받는 사람한테는 비난으로 들려요. 마음이 아니라 말이 문제예요. 친구가 하나둘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72살 오순자 씨예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겼어요. 왜 그럴까 싶었어요.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있잖아. 너랑 만나면 좀 피곤해. 왜? 내가 만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한 말에 틀렸다고 해. 내 선택에 왜 그걸 했냐고 해. 오순자 씨가 멍해지셨어요.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건데,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이랬던 거예요. 너는 틀렸어. 너는 부족해. 너는 내 기준에 못 미쳐. 이렇게 들린 거예요.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은 다 따뜻했어요. 사랑도 진심이었어요. 걱정도 진짜였어요. 그런데 말이 문제였어요.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말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말은 관계를 만들어요. 말은 관계를 지켜요. 말은 관계를 무너뜨려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곁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곁에 머물게 하는 게 바로 말이에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 이야기도 있어요. 73살 정순옥 씨예요. 예전에는 며느리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말이 없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관계였어요. 어느 날 정순옥 씨가 결심하셨어요. 오늘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예쁜 말을 해보자. 며느리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정순옥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거야. 어쩜 이렇게 맛있어.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며느리가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머니한테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날 이후로 관계가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더 자주 왔어요. 더 오래 있다 갔어요. 먼저 전화도 했어요.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어색함을 녹인 거예요. 말의 온도를 1도만 높여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 없어요. 오늘 딱 한마디만 예쁘게 해보세요.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친구한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꿔놓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예쁜 말의 비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쿠셔너의 마법. 쿠셔너가 뭔지 아세요? 말과 말 사이에 끼워 넣는 부드러운 완충제예요. 딱딱한 말을 폭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날카로운 말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같은 내용이라도 앞에 쿠셔너 하나만 붙이면 상대방이 느끼는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비교해 드릴게요. 자식이 늦게 도착했어요. 쿠셔너 없이 말하면요.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늦냐? 한 번만 제때 올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자식은요. 또 시작이다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다음엔 오기 싫어요. 쿠셔너를 넣으면요. 얼마나 바쁘면 늦었니?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이 말을 들은 자식은요. 엄마가 내 상황을 이해해 주는구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자주 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같은 상황인데 말 하나가 이렇게 달라요. 며느리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쿠셔너 없이 말하면요. 간이 좀 짜네. 다음엔 좀 싱겁게 해와.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요. 잘하려고 했는데 또 지적이네. 다음엔 안 가져와야겠다. 오기 싫다. 쿠셔너를 넣으면요. 이걸 가져오느라 얼마나 수고했어. 내가 만든 거 먹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다음엔 좀 덜 짜게 해줄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요. 내 수고를 알아봐 주시네. 다음엔 더 잘 해와야겠다. 자주 와야겠다. 자주 쓸 수 있는 쿠셔너를 알려드릴게요. 상대방 말에 동의할 때,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내 말이 맞아. 부탁할 때, 미안하지만 혹시 가능할까? 부탁해도 될까? 내가 해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거절할 때, 고맙지만 이번엔 좀 어렵겠어. 그러고 싶은데 이번엔 힘들 것 같아. 지적할 때, 내 생각엔 말이야. 틀린 게 아닌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혹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때? 걱정을 표현할 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내가 잘 됐으면 해서. 이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75살 윤복순 씨예요. 손녀가 머리를 파랗게 염색하고 왔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말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당장 염색해.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그런데 윤복순 씨가 참으셨어요. 3초를 셌어요. 이 말을 해서 관계가 좋아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녀 개성 있네. 근데 할머니는 내 원래 머리색이 더 예뻤는데 그게 할머니 취향이라서. 손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래요. 다음엔 할머니 취향으로 해볼게요. 싸우지 않았어요.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어요. 쿠셔너 하나가 관계를 지켜준 거예요. 반대로 이런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72살 최인호 씨예요.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최인호 씨가 바로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망하면 어쩌려고.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아들이 그날 이후로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도 말하지 않았어요. 최인호 씨가 나중에 후회하셨어요. 그때 쿠셔너 하나만 넣었으면 달랐을 텐데. 내 꿈이 있구나. 아버지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면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했으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의논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을 거예요. 말 하나의 차이예요. 쿠셔너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숨기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더 부드럽게 전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써보세요. 누군가한테 뭔가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이 말을 쿠셔너로 바꿀 수 있을까? 그 3초가 관계를 바꿔놓을 거예요. 지시 대신 부탁으로.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이것 좀 해라. 빨리 해. 왜 아직도 안 했어? 그것도 못해. 사랑하는 가족한테, 가까운 친구한테 무심코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부하 직원인가? 내가 하인인가? 나는 항상 지시를 받아야 하나?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지시형 말투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살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내 방법이 맞다는 확신이 생겨요. 자식을 키우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해왔으니 여전히 가르치려는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어른이 됐어요. 친구도 어른이에요. 며느리도 사위도 어른이에요. 어른한테 지시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반대로 부탁을 하면요. 상대방이 나를 어른으로 대우해요. 내 말을 더 잘 들어요. 더 기꺼이 도와줘요. 실제로 비교해 드릴게요. 손주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요. 지시형으로 말하면요. 저기 가서 물 가져와. 빨리. 손주는요. 또 심부름이네. 귀찮다. 할머니 곁에 있기 싫다. 부탁형으로 말하면요.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무릎이 좀 아픈데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내가 해주면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손주는요. 내가 도움이 되는구나. 할머니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기꺼이 해드리고 싶다. 같은 부탁인데 완전히 다르게 들리죠. 며느리한테 뭔가 부탁할 때 지시형으로 말하면요. 다음엔 이렇게 해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했어? 며느리는요. 또 지적이네. 오기 싫다. 잘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부탁형으로 말하면요. 내가 해주는 거 뭐든 다 맛있어. 그런데 혹시 다음엔 이런 방법도 한번 써봐 줄 수 있어. 내가 해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며느리는요. 내 노력을 알아봐 주시네. 더 잘 해드리고 싶다. 자주 와야겠다.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시형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내 말대로 해봐. 친구는요. 내가 왜 지적을 들어야 하지? 만나기 싫다. 연락하기 싫다. 부탁형으로 말하면요. 내 생각엔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 줄 수 있어. 내 선택이 제일 중요하지만 참고만 해봐. 친구는요. 내 의견을 존중해 주네. 고마운 친구네. 자주 만나고 싶다. 이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70살 강정순 씨예요. 딸이 집에 오면 항상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설거지해라. 청소기 돌려라. 빨래 좀 해라. 딸이 올 때마다 집안일을 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 오면 쉬고 싶은데 맨날 일만 하고 가. 강정순 씨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딸이 쉬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일하러 오는 곳이 됐구나. 그날 이후로 바꾸셨어요. 딸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왔어. 오느라 힘들었지. 일단 앉아서 쉬어. 차 한 잔 마시자.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설거지가 좀 힘든데 내가 해줄 수 있어. 아님 말고.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엄마. 제가 할게요. 강정순 씨가 말씀하셨어요.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딸이 더 자주 오고 더 오래 있다가요. 이런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74살 박동수 씨예요. 아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이랬어요. 운동해라. 건강 챙겨라. 애들 교육 잘 시켜라. 돈 모아라. 아들이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어요. 박동수 씨가 이유를 알고 바꾸셨어요.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아들이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먼저 전화도 했어요. 박동수 씨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그동안 지시만 했구나. 아들 목소리 듣고 싶다는 말 한 번 못했구나. 지시를 부탁으로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요.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이 되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2번째, 명령형 끝말을 부탁형으로 바꾸세요. 해라 해줄 수 있어. 빨리 해 혹시 시간 되면 해줄 수 있어. 왜 안 했어 바빴구나. 나중에 해줄 수 있어. 이것만 바꿔도 달라져요. 오늘 저녁 가족한테 딱 한 번만 부탁형으로 말해보세요. 그 차이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경청의 마법. 예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잘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쿠셔너를 못 써도 괜찮아요.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된답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내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말할 때 눈을 맞춰주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잘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의견을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틀린 부분을 찾고 있어요. 이게 경청이 아니에요. 진짜 경청은요.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예요.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경청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릴게요.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바로 해결책을 내놓아요. 상대방이 고민을 말하면 바로 조언을 해요. 그게 오히려 상대방을 막아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경청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눈을 맞추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텔레비전을 끄세요.
상대방 눈을 바라보세요.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내 말에 집중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전달돼요. 두 번째, 고개를 끄덕이세요. 말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면 내 말을 이해해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더 말하고 싶어져요. 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져요. 세 번째, 추임새를 넣으세요. 그렇구나. 맞아. 그랬어. 아이고. 정말. 이 짧은 한마디들이 상대방한테 엄청난 힘이 돼요.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말에 공감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번째, 끼어들지 마세요. 상대방 말이 끝나기 전에 내 말을 시작하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게 상대방 말 중간에 끼어들어서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한테는요,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참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주세요. 상대방 말이 끝나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겠네. 그런 상황이었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상대방 말을 내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내 말을 제대로 들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 줬구나. 이런 감동이 생기거든요. 이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72살 이명순 씨예요. 손녀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다음엔 참아. 친구한테 먼저 사과해.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랬어. 많이 속상했겠네. 어쩌다 그렇게 됐어. 손녀가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이명순 씨는 그냥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맞아 하면서 손녀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명순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과했는데 친구가 안 받아줘서 속상했겠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손녀가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한테 말하길 잘했어. 할머니가 제일 잘 들어줘. 이명순 씨가 눈물이 났어요. 조언 한마디 안 했어요. 해결책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손녀가 가장 위로받은 거예요. 이런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76살 김상훈 씨예요. 아내가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좀 참아. 며느리도 힘든 게 있겠지. 그냥 넘어가.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랬어. 많이 속상했겠네.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어. 아내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김상훈 씨는 그냥 들었어요. 아내 이야기가 끝났어요. 김상훈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했겠네. 많이 힘들었겠어.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한테 말하길 잘했어.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 김상훈 씨가 웃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들었을 뿐인데 그냥 듣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날 처음 알았다고 하셨어요. 경청은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마음, 상대방 말이 가치 있다는 마음, 상대방 감정이 소중하다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경청이에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가족이 말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눈을 맞추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져요.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쿠셔너를 못 써도 괜찮아요.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예쁜 말의 80%는 완성된답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예쁜 말. 지금까지 남한테 예쁜 말을 하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바로 나 자신한테 하는 예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남한테는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나 자신한테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아이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내가 뭘 잘한 게 있어? 이 나이에 뭘?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남한테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요. 왜냐고요?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은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80%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의 대부분이 나 자신을 향한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나. 나는 틀렸어. 이런 말들이에요. 이게 쌓이면요. 자존감이 무너져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의욕이 사라져요. 몸까지 아프기 시작해요. 반대로 나 자신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면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행복감이 높아져요. 건강이 좋아져요. 말 한마디가 몸까지 바꾸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에 말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어요.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들려준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었어요. 바보야 싫어라는 말을 들려준 물은 일그러진 결정체를 만들었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예쁜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 자신한테 이런 말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고마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뭔가 잘못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힘들 때 오늘도 고생했어. 나 정말 잘 버티고 있어. 대단해.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고마워 나야. 내일도 잘 부탁해. 이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73살 정말자 씨예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살았어요. 정작 나 자신한테는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셨어요.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는 자신한테 어떤 말을 해요? 정말자 씨가 생각해 보셨어요. 나한테 뭔가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셨어요. 창피하셨어요. 쑥스러우셨어요. 그래도 해보셨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고생했어. 나 잘하고 있어. 고마워. 처음엔 눈물이 났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면서 나 자신한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자 씨가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달라졌어요. 더 행복해 보여요. 정말자 씨가 웃으셨어요. 나한테 잘했다고 했더니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겠다는 기분이 들더라고. 이런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75살 오병철 씨예요. 은퇴 후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나이에 뭘. 매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몸도 자꾸 아팠어요. 아들이 걱정이 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몸보다 마음이 문제예요.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고 계세요. 그날부터 오병철 씨가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75년을 살아온 사람이야. 그 경험이 얼마나 귀한데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매일 하셨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오병철 씨가 달라지셨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텃밭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손주들한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오병철 씨가 웃으셨어요. 나한테 하는 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어.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예쁜 말을 해주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나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도 감사해. 이 5마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요. 처음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한 달만 하시면 달라져요. 나한테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 남한테도 예쁜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가득 차야 남한테도 나눠줄 수 있거든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쿠셔너를 쓰세요.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이 말을 쿠셔너로 바꿀 수 있을까? 미안하지만, 고맙지만, 내 생각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줘요. 두 번째, 지시 대신 부탁을 하세요. 해라 해줄 수 있어. 왜 안 했어? 바빴구나. 나중에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부탁하는 사람을 상대방이 어른으로 대우해요. 세 번째, 잘 들어주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눈을 맞추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추임새를 넣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잘 듣는 것만으로 예쁜 말의 80%는 완성이에요. 네 번째, 나 자신한테도 예쁜 말을 하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나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도 감사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5마디만 해보세요. 말은 씨앗이에요. 예쁜 말을 심으면 예쁜 관계가 자라요. 따뜻한 말을 심으면 따뜻한 노후가 만들어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가족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 하루를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한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잘 살았어. 고마워 나야.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셨어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참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표현 못하셨어요. 이제는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보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말의 온도를 1도만 높이세요. 주변이 달라져요. 관계가 살아나요. 노후가 따뜻해져요. 늦바람이 끝까지 응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가장 마음에 남는 말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관계를 살릴 수 있어요.